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23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이제 여름철에 제라늄 빼다구가 됐던 제라늄들을 갖다 풍성하게 키우면서 가지치면서 삽목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에 아마 이렇게 빼다구가 된 제라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빼다구가 된 제라늄들을 풍성하게 키우면서 가지도 치면서 삽목도 하고 또 번식도 하고 그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순을 따주는 방법하고 이 새순을 따주면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가지를 쳐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순을 따가지고 풍성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오늘은 가지를 자르면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종자도 종자 자체가 큰 겁니다. 그 대신에 꽃볼도 이렇게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려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장 억제제를 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키울 때 물을 조금씩 주면 조금씩 자랍니다. 먹는 게 작게 조금 먹기 때문에 자라는 것도 조금 자랍니다. 그런데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큰 것을 작게 만들기가 배수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작게 키우려고 그러면은 작은 종자를 선택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름철에 물을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빼다구만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삽목도 하고 이 나무에 해도 안 가고 또 어디에 잘라야 돼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제라늄은 이렇게 잘라주면은 삽목을 많이 하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물러져 버립니다. 물러져 이렇게 통이 싹 베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물러집니다. 자, 이런 것은 뭐냐면은 삽목을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환경이 흔들릴 때 이렇게 물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썩어 버립니다. 이 나무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뚝 자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밑둥을 자르면은 이 나무가 이게 죽습니다. 언제 죽냐, 환경이 나쁠 때. 자, 그러면은 이 나무도 보호하고 또 삽수도 채취려면 어디를 잘라야 되냐, 꽃핀 자루 밑에, 예를 들어 사람으로 말하면 한 20대 정도,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보통 줄기가 한 40일에서 50일 된 줄기를 자르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디를 자르냐, 한 여기를 자르면 됩니다. 꽃대 핸드 밑에 여기에 한 40일 정도 된 가지요. 자, 꽃대가 보통 꽃 피는데 새순이 나오고 꽃눈이 생기는데 20일 정도 걸리고, 꽃이 피고 이렇게 질려올 정도 되면은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활짝 폈을 때. 자, 그러면은 꽃이 보통 새순에서 20일에 30일 걸리고 또 활짝 필 때 40일에서 50일 걸리니까 꽃핀 자글이 밑에를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되고 약간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됩니다. 그 간격이 보통 한 4cm에서 5cm 정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를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반드시 밑에 잎이 이렇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 잎이, 이 밑에 잎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밑에 잎이 없이 그냥 잘라버리면은 새순이 잘 안 나옵니다. 제라늄은 다육성 식물이라 가지고 밑에 줄기에 이파리가 붙어 있어야지 밑에 순이 잘 나옵니다. 새로운 순이. 그런데 그냥 밋밋한 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순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밑에 잎이 붙은 상태, 이 밑잎이 있는 붙은 상태에서 그 위에를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삽수가 이렇게 채취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하는 거고, 또 자를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라줘야 됩니다. 하나만 잘라주면은 집 한 부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순을 잘라주면은 동시에 순이 나오면서 풍성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다구만 남은 제라늄을 어디를 잘라야 되냐, 보통 40일에서 50일 된 가죽, 그리고 밑잎이 항시 붙어 있어야지 밑에 자른 부분 밑에서 순이 잘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거는 얼라니 시바라는 꽃입니다. 자, 이것은 자체가 풍성합니다. 왜? 종자 자체가 조그만하게 자라는 거고 또 풍성하게 자라는 품종입니다. 그 대신에 꽃이 조금 작습니다. 자, 그런 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수를 어디서 채취하냐, 보통 한 40일 된 데서 50일 된 가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삽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식이 잘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 이 밑잎이 붙은 상태에서 한 40일에서 50일 된 가지를
잘라야지 삽목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삽수를. 이것도 전체적으로 삽수를 처치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삽목을 자주 하면은 나무가 잘 죽고 또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삽목을 자주 하면은 꽃이 잘 안 핍니다. 왜? 필 많으면 뭐가지를 자르고 필 많으면 꽃대를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번식을 하려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번식용, 하나는 꽃본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삽목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부켓입니다. 부켓도 이렇게 DB 부켓이라는 꽃인데 이것도 키가 크면서 꽃이 큽니다. 자, 대체적으로 키가 큰 꽃들, 키가 큰 품종들은 꽃이 크고 꽃볼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대신에 키가 크고 또 우짜란 감이 있는데 이건 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키가 작은 거고 짤딱한 것은 꽃볼이 좀 작습니다. 자, 그렇게 보관하면 되고,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삽목을 할 때는 이 줄기의 밑에 여기를,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밑에 잎이 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삽수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삽수 채취한다는 방법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삽수를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같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삽수 채취할 때 이 칼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단면을 한 번에 자르려고 그럽니다. 자, 식물은 이 줄기에 보면 물간하고 채간이 있습니다. 자, 물간이라는 것은 물로 흐르는 간이고, 채간이라는 건 양분이 흐르는 간입니다. 그런데 가위로 이렇게 쭉 자르면은 끝털에 있는 포피가 망가지면 물간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로 자르면 물간이 찝어지니까 물을 못 올라가는 길 통로를 막아버려서 칼이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칼로, 삽수 채취는 칼로 자르라는 거고, 가위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삽목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걸로 하면 삽목 가위로 자르는 것들은 삽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왜? 물간이 손상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칼로,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수를 채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삽목을 많은 유튜브도 나오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삽목은 다 농장마다 방법이 틀리고 또 설명하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삽목이 가장 좋은 날씨는 언제냐면은 제라늄 자라기 좋은 날씨입니다. 자, 낮에는 한 20도 정도, 저녁에는 10도 정도 된 사이에서 가장 잘 됩니다. 또 습도도 한 50에서 60% 됐을 때, 그때가 좀 건조할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봄, 가을, 그 다음에 온도가 유지되면 됩니다. 겨울에도 잘 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온도만 맞춰주면. 그런데 여름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할 때 10도에서 20도에서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물꽂이도 잘 됩니다. 왜? 먹는 양이나 중발장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언제 하면 좋냐? 그러면 우리 집 환경이나 아니면은 환경이 주위 환경이 10도에서 20도 됐을 때는 가장 삽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삽목 방법은 크게 흙에다 이 화분에다 삽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지피에다가 삽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크로넷이라는 상토를 가지고 퍼라이트를 3배를 섞습니다. 이 화분 하나에 피트모스 pH 맞추는, pH는 5.5에서 6.5 사이에 있는 pH를 맞추고,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에다가 퍼라이트를 이렇게 3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이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담아 넣어서 여기다 물을 한번 쭉 주고 바로 삽목하는 게 아니다. 하루 정도 물을 빠진 다음에 이 삽수를 채취해서 이파를 안 땁니다. 왜? 수분 중간 빨리 되라고.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꽂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냐? 그늘에다 관리하면 안 되고 약간 반그늘에다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원래는 이것도 이제 요지도 이렇게 꽂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펜이사 이렇게 하고, 이 꽃대는 따주는 겁니다. 왜? 꽃을 안 따주면은
꽃잎이 떨어져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꽃을 이렇게 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삽목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삽목 끝입니다. 자, 이거는 핑크 판도라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2주 전에 제가 했습니다. 2주 전에. 자, 이거 어떻게 뿌리가 내린다 보면 이렇게 이제 2주 정도 지나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뿌리가 크로서라는 이 하얀 이 딱지가 안 있습니다. 딱지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뿌리 내리는 시초입니다. 자,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뿌리가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삽목하는 이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디게 말랐을 때만 물을 줘야 되지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왜?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내렸다가도 그냥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디게 말랐을 때 물 주고 또 삽목은 환경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물 관리. 자, 물은 가급적 말리면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제라늄은. 그렇기 때문에 물은 조금씩 그리고 온도를 보고하면서 날씨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라늄 어디에 잘라야 되지 풍성해야 되냐 그거 알려드리고 제가 왜 이걸 늦게 했냐면은 아마 15일 이후에 뭐 한 20일 정도에 삽목 오신 분들 아마 많이 죽었을 겁니다. 태풍 올라오면서 20일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온도가 30도까지 돼서 아마 습해서 물러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15일 날 기준으로 삽목을 했는데 올해는 태풍이 한 2개 연달아 올라오면서 한반도 주위 상공이 온도가 뭐 30도까지 올라가서 낮에도 30도 저녁에도 27도 그래서 많이 물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어디를 잘라서 삽목하면 잘 되나 그거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니갈 이렇게 니갈을 이제 어떻게 어디를 잘라갖고 삽목을 해나 순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니갈은 저온에서 일반 또 제라늄하고 또 완전히 틀립니다. 삽목하는 방법이. 그건 이제 저온에서 삽목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리는 건 이제 다음 월요일 정도나 다음 한 3, 4일 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제라늄을 빼다고 제라늄을 풍성하게 키우거나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어느 부위를 잘라야지 제라늄에 해도 없고 이 모주에 해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고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어디를 잘라야지 풍성하게 되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켓이 이렇게 자르고 동시에 잘라주면은 동시에 순이 나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피, 흙에 세는 방법이니까 지피하는 방법입니다. 지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씁니다. 자, 지피는,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통기성도 좋고, 이 흙이 잘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을 하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물을 한번 말리면은 물이 잘 안 스며듭니다. 자, 그래서 지피하는 방법도 이렇게 꽂아 놓고, 쭉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여기서 왜 잘 되냐면 통기성도 좋고 잘 마르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런데 수분 공급을 적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트모스로 만든 거라서 한번 마르면 물이 잘 안 스며듭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됩니다. 뭐 저면간수로 물을 주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이고.